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인데 6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그 첫날의 뉴욕 시장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1% 이상 끌어내렸고 S&P 500도 마이너스 0.45%, 다우는 그냥 0.04% 정도 밀리는,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어서 거래일 이틀째 하락을 보인 이제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도 출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종일 매도 우위에 서 있었고, 물론 이제 끝날 때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랬었기 때문에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강도에 따라서 하락폭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막판에, 연기금이 어제는 아니었는데 그저께 사고, 어제 사고, 어제 사지 못하고 크게 산 게 그저께,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1,000억이 넘게 샀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윈도우 드레싱 들어간 건지, 아무튼. 그래서 연기금이 막판에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매수 우위를 보인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08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60억을 순매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융투자는 1,573억을 매도를 했고 연기금은 1,185억을 매수를 하고 이렇게 서로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개인은 603억 정도 매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보합이죠. 2,581.39포인트, 어제보다 0.03%니까 거의 제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좀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에 나섰어요. 거기에 밀려가지고 한때는 마이너스 1.34%까지 이렇게 쭉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좀 살아나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약해진 이제 그런 사이에 조금씩 지수가 하락권에서 좁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22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1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888억을 샀어요. 좀 많이 샀죠. 그리고 오늘 지수는 874.14포인트, 어제보다 0.61%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T자형이죠. 이 밑에 빨간색 T자예요. 겨우 빨간색을 만들긴 했는데 시가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아가지고, 근데 밑꼬리가 이제 밑에 달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차마 넘기질 못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막판에 연기금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5일을 이렇게 가볍게 베끼지 못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바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냐. 중간에 좀 올라온 것도 있지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12거래일째 계속해서 이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역시 이제 밑거리가 달린 음봉인데, 이 코스닥의 문제는 뭐냐면 5일 2평, 10일 2평, 20일 2평을 모두 이게 지금 위쪽에 두고 있어요. 그 밑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횡보가 난다 그래도 좀 하락형 횡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딱 1,300원 30전. 어제보다 6원이 내리면서 외환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만 샀어요. 그러니까 상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1644억, 현대차 541억, 기아 171억 순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팔았다. 어제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순매도를 보이면서 자기네가 사고 싶은 것만 사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 기아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늘처럼 같이 사는 날도 있고 하나만 사는 날도 있고 요새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기관은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샀습니다. 기관은 이 사는 형태로 봐서 이거는 이제 연기금 작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의 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은 267억, 에코프로는 541억을 순매도했고 LNF만 9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도 181억 팔았고 에코프로도 41억 순매도, LNF도 87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에코프로비엠 434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561억을 샀고 LNF만 19억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또 해운입니다. 다시 이제 BDI 지수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보다 또 올랐어요. 1240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무려 15%가 이제 오른 겁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관계 개선에 나서고 그러면 중국에 대한 물동량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또 인프라 투자도 강력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뭐 흥하해운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12%가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G, 6G 뭐 통신 장비 이런 통신 관련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제공에 우리 돈으로 52조 이상 이렇게 투여해서 미국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정말 5G, 6G 통신 장비가 움직였어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캠캐스트, 뭐 루멘 테크놀로지스, 뭐 AT&T 이렇게 이제 이런 통신에 관련된 것들이 좀 올랐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특이한 게 의류 OEM, ODM인데, 이게 이제 의류도 우리가 이제 OEM, ODM 많이 하죠. 근데 그 2분기의 저점 후에 3분기부터는 수주 증가세로 전환될 걸 전망한다. 이러면서 이제 올랐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영업무역, 한세실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반기에 영업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면서 오늘 어쨌든 간 장중에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은 52주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브랜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OEM, ODM 많이 해가는 나이키, 갭, 뭐 룰루레몬 뭐 이런 것들이 그 재고 자산 증가폭이 축소하고 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의류 OEM, ODM 회사로서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올랐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도 얘기 드렸던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좀 상승 섹터에 해당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이제 요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 랠리, 이거에 대한 조정인지 아니면 뭐 조정이 아니라 그냥 잠시 숨고르기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시험받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게 아주 조정이냐 아니면 그냥 잠깐 숨고르기냐 이것도 이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여러분들 그 인디안 썸머라는 거 아시죠? 인디안 썸머. 예. 그게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 북미 쪽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여름이 다 끝나고 막 가을로 이제 들어서는가 해서 뭐 날씨가 굉장히 이제 쿨해지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기온이 올라요. 여름처럼. 그러니까 여름보다 막 여름만큼 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막 더워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인디안 서머라고 부릅니다. 기습적으로 더워지니까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대개 이제 9월 말쯤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늦은 여름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늦게 갑자기 초가을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그 주로 많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 게. 그래서 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그동안의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나 뭐 상황 이런 것들은 전부 나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센티멘탈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 20% 오르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그냥 랠리인 거죠. 이렇게 이제 랠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뭐 아시겠지만 많은 기관에서 올해 상반기는 고전할 거다 이랬는데 고전은 뭔 고전 그냥 랠리가 일어나 버렸고 뭐 계속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이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 뭐 침체가 위험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끝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하냐면 이 끝없이 상승 이거 없다, 조정 이딴 거 없다. 어쩌면 지금이 상승 초입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괜히 나만 여기서 뭐 냉철한 척하고 막 이래봤자 이 랠리에 동참 못하고 나만 돈 못 벌고 딴 사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그 포모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랠리를 촉발시킨 것도 AI 대표주인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제 뭐 AMD도 있고 뭐 인텔 뭐 이렇게 반도체로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야 이거는 이제부터 상승이지 뭔 소리냐 AI가 갈 길이 얼마나 먼데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베팅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어제 쓴 거에 따르면은 소위 말하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콜 옵션, 그쪽 옵션에 이달 들어서 하루에 130계약씩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시장에 옵션이 올라가는 쪽에다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1월에 최대치를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옵션이 시장은 계속 간다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잘 가면 우리가 걱정하던 뭐 은행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지방은행들 뭐 그런데도 그 지방은행들의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쪽까지 이어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난 주말이나 어제같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주춤거려도 뭐 이거는 그냥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인디안 서머가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도 최근에 보면 그 하반기 전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서머랠리를 계속 얘기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반반 섞여 있는데 자꾸 서머랠리 쪽을 말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테슬라를 예를 들면 뭐 등급 조정 그 투자은행들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6% 이상 빠졌잖아요. 그래도 뭐 이거는 이게 기회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게 장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인디안 서머라는 거는 그 늦여름이지 생각지도 않았던 뜨겁게 달궈지는 여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절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거꾸로 돌릴 수는 없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계절은 이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거지. 인디안 서머 랠리가 가을의 문턱에서 문 앞에서 더 기온이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인디안 서머가 왔다고 그래서 계절이 다시 가을에서 여름 가고 봄으로 이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경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흐르면 그쪽으로 가기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잘 안 먹히니까 시장이 지금 후끈 달아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게 잘 손에 안 잡히는 AI라는 상당히 강력한 이제 재료가 하나가 터진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까지 커질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게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냥 뭔가가 지금 하루 이틀 쉰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잠깐 호흡 조정이지 계속 간다 하는 거를 자꾸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런 화려한 인디안 서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화려하게 인디안 서머하고 다시 가을 겨울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나타나는 늦여름 생각지도 않았던 늦여름 시장에서 랠리 이거를 놓치기는 싫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그런데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뭐 세계 중앙은행 비롯해서 연준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하고 더 싸워야 된다. 더 싸워야 된다. 코아 CPI 이런 거는 아직 멀었다. 이제 계속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차피 이제 시장은 7월 25일이죠.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때까지는 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카렌더 베이스로 딱 봤을 때 이제 다음 달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앞당겨서 이제 시즌이 오자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 중순에 이제 실적 시즌이 핫해질 텐데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7월 25일에 금리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따끈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디안 썸머가 그런 랠리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반드시 온다가 아닌데, 근데 이제 진짜 뜨거운 마지막 여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나는 뭐 마지막 여름이고 뭐고 난 그런 거 관계없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 어떤 것도 놓칠 수도 없고 또 놓쳐서도 안 돼요. 주식 투자하면서 뭐 이거 놓치고 저거 놓치고 그러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고민이 깊은 거죠. 지금 주식 투자에서.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죠. 미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미리가 있다가 인디에서 뭐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근데 또 그냥 미리 안 가 있고 있다가 그냥 그것도 흘려버리면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매매 원칙을 딱 세우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는 대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가시 빼고 다 발라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릎에서 어깨까지는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늦은 인디안 서머 랠리가 온다면 우리는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는 거, 그거와 매매 원칙, 이 두 가지는 올해 주식시장, 이건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댓글 보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고 막 그런데 이제 많이들 아셔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거의 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럼 빠져나올 때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들어갈 때 안전하게 들어가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무기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마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시 강조드리고 오늘 투자스쿨 회원분들은 이제 잠시 후 7시에 줌 라이브에 만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